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아빠, 낮에는 레미콘 일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대리운전은 한 5년 정도 됐고, 레미콘은 7년 정도 경력되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대리운전과 레미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 제가 대리운전 관련된 업무 이 내용은 굉장히 좀 많이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레미콘 관련된 거는 제가 인스타 360 이 카메라를 최근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제 구독자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저한테 주셔가지고, 기존에 제가 인스타 360 1X 초기 버전을 썼을 때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편집 그 스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능들이 약간씩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기종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편집이 조금 자유로워졌고 시간이 조금 효율적으로 단축돼가지고 제가 또 재미를 느끼게 됐네요. 다름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레미콘 업무 중에 꿀 오더와 꿀 오더가 아닌 진짜 악몽 같은 오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미콘 업무를 하다 보면 각양각색 다양한 현장,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의 꿀 오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편안한 어떤 그 업무 일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에 이어서 악몽 같은 오더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경험했고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어떤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뭐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간단한 업무들 있잖아요. 진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쉬웠어,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어려웠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운 첫 번째 베스트 1은요, 현장이 어느 정도 거리가 차가 막히지 않고 중거리 정도, 거리가 너무 짧아도 별로 안 좋거든요. 중거리 정도에 가자마자 바로 1분 만에 타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릴걸요? 어떤 경우냐면 처음 현장이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 현장 두 가지에 해당되는데, 가면은 6루베짜리, 이 레미콘 한 차가 용량을 표현할 때 루베로 계산하거든요. 6루베라고 합니다. 또는 3루베짜리 통이 있어요. 한 차를 싣고 가서 그 통에다가 그냥 부어주는 겁니다. 레미콘 요거 믹서 트럭 통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양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한쪽은 감아주는 방향, 한쪽은 토출해주는 방향인데, 이게 RPM을 장치에서 기계에서 넣어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장치를 크루즈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터보, 말 그대로 터보죠. 터보 버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타선을 누르면 레버, 즉 옆에 이제 레버대라고 있습니다. 레버를 장착해서 내리면 한 불과 3-40초 만에 레미콘 트럭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제품이 나옵니다. 타설이라고 하거든요. 30초 만에 타설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펌프카, 레미콘 믹서 트럭 장치를 이용해서 레미콘 제품을 펌프카를 이용해서 타설해주고 펌프카가 원하는 위치에 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장비가 큰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조그만 거 큰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2.5톤짜리가 있고, 높이 층고에 따라 틀리거든요. 일단 보면 덩치가 틀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믹서 트럭이랑 이제 펌프카는, 믹서 트럭은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펌프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제조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펌프카에 타설하는 거, 그리고 바닥, 맨 처음에 시작하는 밑바닥에다 타설하는 그런 현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 차 타설하는데 빠르면은 1분 안에도 가능하거든요. 1분. 느려야 5분입니다. 5분 안에 타설 가능하고, 현장의 대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활한 현장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기름값도 좀 남고 현장에 가자마자 타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단계별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구덩이 막 붙는 거 뭐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펌프카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그 다음 단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 다음 단계는 이제 보통 이제 포크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포크레인도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바가지 모양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장비 규격이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타설 속도가 빨라요. 바가지에 퍼주는 거거든요. 바가지에 슈트를 대고 윙 내려주고 바가지로 이동해서 빨리빨리 타설해주는 역할을 병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걸렸을 때 그나마 속도가 빠르니까 그나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근데 상상 이상의 제품들이 오거든요. 달달달달. 우리 미니 포크레인이라고 해요. 공투 바가지도 완전 조그만 스타일. 그걸 가지고 한 차를 타설한다. 감히 상상하기도 싫네요. 1시간 정도 걸릴걸요. 앉아가지고 계속 조금 한 번씩 에잉 해주고 따주고 가서 또 타설하고 원화 위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별로 저희가 진짜 선호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게 사이즈별로 시간대가 또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순번으로 따지면은 몰탈이라고 합니다. 몰탈. 믹서트럭 차량에 콘크리트 제품을 실을 때 제품이 타입이 두 가지거든요. 1번 타입은 자갈하고 시멘트랑 섞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우리 콘크리트, 혼합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래랑 시멘트만 섞여 있는 몰탈, 바닥 같은 거 깔 때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속도가 느려요. 많이 느려요. 빠른 데도 있지만 대부분 느려요. 20분 이상, 1시간 반까지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만들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첫 차가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수가 크고 하다 보니까 금방 타설하거든요.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갔다 온 게 아파트 바닥이 아닌 상가바닥 설치, 상가바닥에 까는 몰탈을 갔다 왔는데요. 한 40분 걸렸습니다. 그게 그 양면의 칼을 갖고 있거든요. 차 안에 있어서 편하기는 해요. 우리 기사님이 뒤에서 다 해주시니까 물량 타설해주고 슈트 접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쳐서 좋은데 뭐 편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기 시간,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저희한테는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경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경유값 지원은 100%를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실키로수만 제공해 줍니다. 현장에서 시간이 늘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쪽에서 제공을 해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거리에 해당되면 본전, 단거리에 해당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손해. 64,000원 벌었는데 1시간당 꼬라박은 게 9,000원. 그러면 2시간이면은 18,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아요. 비선호. 하지만 이게 나만 보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물량이 딱 회사에 잡히면 오더가 올라오거든요. 10대, 뭐 20대 이렇게. 그러면 순서대로 한 명씩 배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딱 배차해주기 때문에 회사마다 또 틀립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당 한 대씩 정상적으로 딱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주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최악의 타설 경우는 바로 부루마. 죄송해요. 이게 은어를 쓰면 안 되는데 나쁜 말. 작은 수레. 표현을 다시 할게요. 수레가 작은 거. 그걸 들고 와서 목장 같은 데 타설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싫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딱 갔는데 뭐 그런 이상한 걸 끌고 오십니다. 그럼 현장 관계자한테는 미안하지. 저 얘기는 할 건 합니다. 사장님 이거는 아니다. 뭐 장비를 쓰시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타설하면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저야 뭐 이렇게 회사에서 오더 받아가지고 한 탕에 6만 얼마를 받고 하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다 얘기를 좀 합니다. 어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기름값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사설해주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퍼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거가 최악이 어떻게 보면 오더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똥바가지라고 합니다. 아파트 현장을 가면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바가지 말 그대로 통에다가 1루배 정도를 버줍니다. 6번. 좀 큰 통은 1.5루배 정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눠서 6번짜리냐 4번짜리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나눠지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최소 30분, 많게는 1시간, 더 많게는 2시간. 제가 어저께 그거 한번 갔다가 2시간 4분 만에 복귀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최악의 오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힘든 오더는요, 이것도 아마 손에 꼽힐 정도일 겁니다. 현장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일 많은 유형이 골목 현장, 가정주택가에 있는 골목 현장. 레미콘 트럭은 덤프 트럭과 좀 틀리게 압축이 1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앞에 축이 2개예요. 그래서 앞사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발이 4개 달렸다 해서 앞사발이. 근데 레미콘 트럭은 앞에 바퀴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좀 잘 들어가고 좀 좁은 골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힘든 골목길, 전봇대가 이렇게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그런 동네, 또는 전선줄이 늘어져 있는 이런 동네, 정말 힘들죠. 그런 거는 잘못 건드리면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간판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제가 여태껏 가봤던 곳 중에는 강북구 수유리, 여기 우이동, 여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후진으로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안 돼가지고. 레미콘이 참 웃긴 게 앞으로 들어가는 현장도 있지만 뒤로 들어가야 되는 현장도 있거든요. 오히려 후진으로 각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쉬울 때도 의외로 많아요. 정면으로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후진으로 가면서 각을 이제 뒷바퀴 압축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스킬 하나만은 한 2, 3년만 하면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각각 호불호가 또 갈리는 거고, 각자의 영향에 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운전 스킬, 후진으로 주차하는 이런 스킬, 골목 빠져나가는 어떤 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참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이 좀 난해하고 좀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용차했을 때 강남권 논현동 일방통행길 정말 많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일방통행길, 이런 데가 펌프카가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데에는 개인 현장이 많기 때문에 레미콘 납품 가격도 좀 틀리게 나가요. 기존에 이제 현장이 좀 좋은 데는 이제 뭐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이 조금 그냥 못난 데는 가격 자체도 조금 틀리게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속에 있는 현장들, 아무래도 산속에 있는 현장들은 진입하는데 좀 어렵죠. 왜냐면은 흙이 이게 단단한지 유연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차가 들어가서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흐름을 멈춰줘야 되는데, 본인만 자신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와, 난 진짜 운전을 정말 잘해, 난 들어왔어, 다음 차도 당연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욕먹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초반에 흐름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다른 걸 사용하거나 포터블 사용해가지고, 포터블 말 그대로
펌프카는 이렇게 장비 자체가 이렇게 크레인대가 올라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포터블은 기계 장치 자체에서 파이프를 길게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멀리서 콘크리트를 발사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일반 펌프카랑 포터블하고는 형식이 좀 틀리다는 거. 그런 데는 이제 관 길게 연결해서 안으로 쭉 배수로 넣어가지고 작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동수단 포크레인을 통해서 타설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 유도를 하죠. 정말 진짜 멍청하게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자신 있어 들어갔다가는 뒷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유도리 있게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제가 가장 어려운 거는 바로 금요일 오후 4시 50분 배차입니다. 최악이에요. 일단 차가 밀리고 타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밀려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줄다리기처럼 막 20대씩 줄 몰려가거든요. 최소 3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8호제라고 하지만 5시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발생되거든요. 저도 몇 번 물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2시간 넘어가면 회사에서 한 1회 전은 더 지원해주긴 하지만 금요일이잖아요. 다음날 쉬는 날인데 숙제하듯이 늦게 남아가지고 일하면 기분이 썩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 거가 대표적으로 케이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의 주제는 바로 레미콘 오더에도 꿀 오더와 그렇지 않은 악몽 오더가 있다, 똥 오더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